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했던 내용 한번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왕과 관련 있는 정책들을 서로 연결하시오. 태종, 세종, 세조, 성종. 홍문관 설치는 어떤 왕이 했다? 요거는 성종. 경연을 폐지하였다. 요거 저번 시간에 학습지에서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상식 수준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상식 여러분들 수준에서 맞출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병을 혁파하였다. 대종.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 자, 그러면 집현전을 설치한 왕은 세종, 집현전을 폐지한 왕은 세조 되겠죠. 집현전 폐지는 세조. 집현전은 뭐 하는데? 정책 연구, 학문 연구 기관이었죠. 자, 그러면 이 공부하는 곳을 폐지했어요. 그러면은 경연은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요? 유교 스터디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공부하는 곳을 폐지한 만큼 스터디도 당연히 폐지했겠죠. 누가? 세조가.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하다가 모르는 거 나왔는데 하면은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아는 거 먼저 풀면은 어느 정도 힌트라고 할까? 실마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나가보도록 할 텐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중앙 정치 제도를 한번 살펴볼 거고 중앙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중앙을 벗어나 저쪽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쪽 지방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조선의 시스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 바로 왕이죠.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왕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왕 밑에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 시가 아니라 그냥 기구 이름이에요. 부서 이름이죠. 여기에는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면은 이거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 6개의 조직으로 나눠가지고 그 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갑니다. 뭐 관리를 뽑는 2조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병조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 그리고 형법, 형벌을 담당하는 형조 그 다음 뭐 국가시험, 제도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예조 그리고 토목공사 담당하는 공조 이렇게 총 6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가지고 각각의 정책들을 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 가로 1번, 가로 2번 한번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의정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3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 가지고 국정, 국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의정부였고 두 번째 이렇게 결정된 나라의 주요 업무를 나누어 맡아서 집행을 했던 곳 어디? 6조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왕, 의정부, 6조 이렇게만 돌아갔냐? 그게 아니라 관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 되겠고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도 또 판단해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해야 되잖아. 그런 기구들 여러 개 있으니까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3사는 뭐냐? 사간원이라고 하는 기구와 사헌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고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홍문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어떤 거? 바로 집현전을 계승해서 성종 때 세워진 정책 연구 기관이 되겠고 사헌부는 뭐냐?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관리들이 혹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나? 뇌물을 먹진 않았나?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였어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 사간원은 뭐냐면은 자, 사헌부가 신하들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거라면은 사헌부는 바로 왕의 잘잘못을
따진다라기보단 왕의 잘잘못을 조언하고 충고해주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돼요. 왕에 대한 조언. 이렇게 왕에 대해서 하는 거, 신하에 대해서 하는 거, 정책을 연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3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왕이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전달하는 비서기구 같은 게 필요해요. 승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일종의 비서기구였고 비서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근데 신하들 중에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진 신하가 명령을 어겨 반역을 꾀해. 그러면 이런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반역죄로 다스리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의금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주로 대역 죄인, 반란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줄이 틀고 하면서 죄인 누구누구는 뭐 오라를 받아라 하면서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필기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3번 3사. 이 3사는 일단 사간원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언행, 정치의 잘잘못에 대해 조언을 하는 기구가 있었고, 사헌부라고 해가지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을 하는 기구. 그리고 홍문관, 왕이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해주고 서적 문서 관리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고려 시대에도 3사가 있었는데 기능이 달라. 수업을 지금까지 잘 들어온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고려의 3사 아는 사람 있니? 기능? 고려의 3사는 회계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거,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담당하는 회계기구였다. 그 다음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그 다음 반역 등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거. 어떤 거? 금부. 그 다음 역사서를 편찬하는 뭐 춘추관, 최고교육기관, 서울대, 성균관 뭐 이런 게 있었다.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의정부 어떤 거? 국정, 국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6조 어떤 거? 집행하는 기구. 3사 왕의 언행, 잘잘못에 대한 조언, 관리의 비리를 감찰 뭐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중앙은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지방,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방, 지역 곳곳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명칭이랑 구조랑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쌤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뭐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도가 있죠. 그리고 이 도는 누가? 도지사가 있죠. 경기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경기도 밑에 있는 행정구역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죠. 중요한 거는 도지사든 시장이든 어떻게 뽑는다? 우리가 선거로 뽑는다. 요것이 오늘날 우리 시스템이라면은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비슷해요. 일단 도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도가 총 8개가 있어가지고 8도로 나뉘었고, 그 밑에 오늘날 시에 해당하는 거는 군과 현이 있었습니다. 도에는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군과 현에는 수령, 다른 말로 사또가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도지사, 시장은 우리가 선거로 뽑지만 관찰사, 수령은 조선시대에는 중앙에서 임명을 해서 파견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신하들 중에서 똘똘한 애가 저 어디 뭐 의정부 이쪽에 수령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사또로 도착을 했는데 맨날 서울에서만 살다가 의정부 이제 통치하려고 왔는데 의정부에 뭐가 있는지, 쌀은 얼마가 나오는지, 사람은 얼마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 수령을 도와서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향리라고 하는 애들이 이 수령을 도와서 의정부 행정을 도와줬습니다. 이 향리들은 어떤 애들이었냐? 이 지역에서 줄곧 태어나고 자란 토착 세력, 지방 세력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이거에 대해 배웠어요. 뭐라고? 호족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 호족이 약해져 가지고 이름이 향리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수령을 도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 행정 조직으로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다. 하위 행정구역으로 뭐 군과 현, 부, 목이 있었다. 8도는 각 도에 누구를 관, 찰, 사를 파견하였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 임명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사정의 어두운 수령들을 위해서 누구?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향리, 지방 세력인 향리가 있었다. 한편 요거 말고 향리 말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이제 기득권 세력가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양반 계층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향리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향리는 계속 이제 그 향리인 거고 양반은 나중에 이제 과거 시험 붙으면은 이제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관찰사, 수령으로 파견되기도 하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향리는 일종의 직업, 고정된 직업, 계급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이 어쨌든 이 지역의 향리뿐만이 아니라 양반들도 이 수령이 하는 게 잘 하고 있는지, 향리 얘네들이 혹시 뭐 잘 모르는 수령 이제 사기쳐가지고 삥땅 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자기들이 막 하겠다고 해요. 양반들의 자치기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에 학생자치기구, 학생자치회가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들 학교 축제 뭐 이런 거 의견 내고 막 하는 것처럼 양반 자치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지역 양반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향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향청이라고 불렀다. 어쨌든 정식 명칭은 유향소고 누구들의 자치기구?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였다.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지방행정조직 8도, 군현, 관찰사, 수령을 파견하였고 수령을 돕는 애 향리, 그 밖에 지방 양반들 유향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향리는 거의 직업이 고정되어 있었어. 그래서 뭐 과거를 본다거나 뭐 보면 보겠지만 보통은 그 지역에 꾸준히 남아가지고 계속 향리로 남는 애들이었어요. 직업이 향리인 거고 얘네는 양반, 다른 애들이야. 자, 군사제도 조선은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천민, 노비 이런 게 아니라 양인, 남자는 모조리 군대를 갔는데 얘네들은 중앙에는 오위라고 하는 5개의 부대를 만들었다. 얘네들끼리 서로 봉수제라고 해가지고 뭐 산에서 뭐 연기가 하나 나면은 일반 상태, 2개 나면은 뭐 비상사태, 뭐 3개 나면은 뭐 전쟁 직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봉수제 있었고 역참제도 쭉쭉쭉 각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길목마다 뭐 주막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잠도 잘 수 있게 숙소도 만들어주고 말도 교환해주는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 가지고 교통과 통신을 담당했다. 교육제도 살펴보면은 자, 교육기관으로 지금 우리 초등학교 꼬꼬마 애들이 다니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배우는 서당이 있었고 여기가 초등학교라면 그 다음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애들이라면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걸 다니고 지방에 있는 애라면 향교라고 하는 걸 다닙니다. 중고등학교 사부학당과 향교. 대학교는 어떤 거? 성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서당, 사부학당, 성균관을 갖추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느냐? 바로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는 과거시험, 다른 하나 조상님을 잘 만나가지고 조상님 백으로 낙하산을 하는 음서제도.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도가 훨씬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과거제도가 더욱더 강했다. 그래서 과거제도에는 크게 문신을 뽑는 문과 이과 할 때 그 문과, 그 다음 싸움을 하는 장군을 뽑는 무과, 그 밖에 기술을 뽑는 잡과가 있었는데 기억할 점,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조선시대엔 생겼다. 필기. 자,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고 문과는 주로 양반, 무과는 양반 및 아까 말했던 향리 혹은 상민, 잡과는 주로 중인이라고 해가지고 양반과 평민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 계층으로서 대표적으로 누구? 향리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음서 있었지만 고위관직에 오르기 힘들었다. 왜? 고려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시스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외우고 공부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